사건을 파헤치는 남자 사판한 김지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사건 파헤쳐 주실 분 모셨습니다.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선배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올 때마다 혹시 그들과 내가 같은 장소에 있진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동선을 좀 자세히 살펴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은요, 이 동선 공개에서 비롯된 사건입니다. 늘 그렇듯 사건 현장엔 단서가 있기 마련입니다. 저와 함께 사건 현장으로 이동하시죠. 첫 번째 단서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불륜의 증거입니다. 단서 1, 불륜의 증거. 자, 이게 어떤 불륜이고 어떤 증거일지 좀 자세히 살펴보시죠. 코로나 동선 때문에 불륜이 들통? 부산시가 공개한 확진자 동선을 한번 보시면요. 부산의 30번 확진자, 부산의 19번 확진자. 부산 30번은 27살의 남성인데 2월 21일 오후 7시 30분에 땡땡 숙박시설을 방문했다는 동선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부산시는 부산 19번 확진자의 동선도 공개하는데 30세 여성입니다. 2월 20일에 오후 7시에 30분 차이로 남자는 7시 30분, 여자는 오후 7시에 땡땡 숙박시설의 동선을 발표한 거예요. 그런데 부산시가 부산 13번 확진자와 부산 19번 여성이 약혼한 사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 야, 이게 뭐야 그럼, 약혼자가 있는데 같은 숙박시설을 드나들었네, 두 사람 불륜이다, 이렇게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건가요, 박선배 변호사님? 부산 30번 남성과 부산 19번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되자 부산시가 두 사람의 동선을 공개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숙박업소에 머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 그건 맞군요. 심지어 같은 숙박업소에 머물렀고, 더 나아가서 부산시가 굳이 부산 19번 여성에게는 약혼자가 있는데 그 약혼자가 부산 13번 남성이라고 공개를 하게 되자 네티즌들은 부산 19번 여성이 이미 약혼자가 있는 상태에서도 부산 30번 남성과 호텔에 드나들었구나, 불륜이구나라는 글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예. 그 온라인 댓글의 수준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산시로서는 확진자가 3명이니까 30번과 19번 남녀의 동선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이 여성의 약혼자가 확진자다라는 사실까지 지금 브리핑을 하면서 누리꾼들의 이 지적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다면 부산시는 왜 굳이 이 19번 여성에게 약혼자 13번이 있다라는 사실을 브리핑을 했을까요? 브리핑 내용, 당시 브리핑 내용, 부산시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교회 22명 확진자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잖아요. 대구 신천지나 혹은 대구 방문자와 대구와 관련된 사람이 몇 명 파악되고 있나요? 대구와 관련돼서 확인된 바는 지금 13번도 대구를 방문했고요. 그런데 19번을 보시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고 13번은 약혼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연결고리들이 약간씩 있기 때문에. 자, 과연 이 약혼자가 있다라는 걸 부산시에서 브리핑을 한 건데 너무 좀 디테일하게 브리핑을 한 거 아니냐라는 의문점도 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서가 연결됩니다. 이건데 TMI, 요즘 젊은 층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거 별로 불필요한 얘기까지 이렇게 많이 얘기하냐? Too much information, 너무 정보가 많다라는 뜻인데, 두 번째 단서 함께 보시죠. M1 사람 잡은 완벽한 오해였다는 겁니다. 사실 부산시가 밝힌 동선만 보면 그렇게 의심될 법도 한데 좀 알고 보니까 부산 30번과 부산 19번은 불륜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같은 교회 교인인데 그날 10명과 그 리조트에서 함께 모였다는 거고, 부산 19번 여성의 약혼자라고 밝혔던 부산 13번은 약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 여성의 약혼자는 13번이 아니라 16번 확진자인데 부산시가 잘못 발표한 건데, 변호사님 좀 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 복잡한 것 같기도 하고.
부산 불륜이라는 30번과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부산 30번과 부산 19번은 불륜 관계가 아닙니다. 아, 불륜이 아니군요. 두 사람은 8년간 같은 교회에 다니는 누나 동생 사이일 뿐인데 문제의 2월 21일 동서는 이 교회 청년부 리더들이 모임을 가집니다. 이 모임에 이 두 사람이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모르고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아. 즉, 두 사람만 숙박시설에 들른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같이 네. 있었느냐. 10명이 참석한 모임에 두 사람도 같이 들른 것에 불구하고 심지어 이 숙박시설은 호텔이 아닙니다. 그래요? 이 교회가 회의를 가질 때 종종 이용해오던 콘도였어요. 아, 불륜 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 그리고 부산시가 굳이 부산 19번에게 약혼자로 다른 확진자가 있다고 밝히면서 부산 13번을 제목하는데 예. 이것도 틀렸습니다. 여기 요 두 분도 약혼 사이가 아니다. 약혼자는 사실 부산 16번이에요. 사실 이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유는 애초에 2월 14일 교회 수련원이었었는데 이 교회 수련원에 16번 확진자도 들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쯤에는 예. 사실 부산시는 2월 14일 교회 수련회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다. 최초 전파자는 몇 번 확진자로 추정된다. 이 정도만 공개하면 되는데 굳이 부산 19번에게는 약혼자가 있다고 공개하고 더더군다나 그 약혼자도 잘못 지목해서 공개를 하고 만 것입니다. 예. 아니 그러면 그 불륜도 아니고 약혼도 아닌데 이거 한번 보시죠. 박선영 변호사님. 일단은 이 두 분이 좀 불륜으로 지목돼서 억울하실 것 같고 이 16번 원래 약혼자도 좀 억울할 것 같고 부산 13번이 제일 억울하지 않습니까? 모두 다 억울하죠. 약혼자도 아닌데 30, 19, 16, 13 다 억울하죠. 예, 30, 19, 19, 16, 13 부산시 왜 이런 실수한 거죠? 굳이 공개하지 않아도 될 정보까지 공개함으로써 온갖 억측을 낳게 된 것이죠.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예. 이미 약혼자가 있는 부산 19번이나 부산 30번 모두 누명을 벗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두 사람이 병상에 있다 보니 직접 해명을 못 하잖아요. 가족과 지인들이 발벗고 나서는데 부산 19번의 친구가 일일이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해명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부산 30번의 누나는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까지 하게 되는데 해명을 해도 누리꾼들은 믿지 않습니다. 예. 믿지 않고 오히려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느냐 예. 변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부산시도 부랴부랴 근거 없는 루머라고 해명에 나서지만 이미 두 사람이 불륜 관계라는 것은 널리 퍼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심적 고통이 상당하다 보니까 두 사람의 회복도 더딥니다. 부산 30번의 경우에는 2주 만에 퇴원하지만 기침 증상이 한 달 동안 유지가 됩니다. 그 정도로 회복이 더딘 상황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상처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부산 19번은 결국 예정했던 대로 지난 6월에 진짜 약혼자와 결혼을 하게 됐고 13번이요, 16번이요? 진짜 약혼자 16번과 예. 결혼을 하게 됐고 부산 30번도 자신의 장기를 부산시에 기부합니다. 아. 코로나19 중증 환자 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 정말 착한 사람들을 부산시가 그렇죠. 좀 실수를 통해서 오해를 유발했던 사건인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법적인 쟁점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이 정부가 발표한 동선을 실제 불륜의 증거로 활용될 수가 있느냐 법적으로. 만약에 진짜 불륜을 했다. 동선이 공개됐다. 이게 지금 증거가 될 수 있느냐. 형사사건에서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애초에 증거의 세계에서 추방되기 때문에 판사는 접하지조차 못하는데 민사 가사사건에서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도 증거로 사용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은 감수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형사사건은 적법 절차를 거쳐서 실체 진실을 발견한다는 이념이 지배하고 있는 반면에 민사 가사사건은 양측의 주장 입증을 통해서 실체 진실을 발견한다는 이념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사건의 경우에도 애초에 공개된 동선 자체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죠. 당연히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동선만으로 모든 입증을 할 수는 없겠죠. 추가 정황이 더 입증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불륜이 의심된다면 적어도 불륜 상대방의 일정 신분이 특정되어야 되고 추가로 불륜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더해진다면 이 동선도 불륜의 증거 가치로서 기능할 수가 있겠죠. 예. 자, 이 동선이 M1 사람도 억울하게 잡고 또 억울하지 않은 사람도 또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거군요. 박 변호사님과 사건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